반갑습니다. 영화 속 인문학 이야기 특강 영화와 함께 떠나는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정을 함께 할 가이드 순천대 철학과 이정아입니다. 이번 여정은 출발에서 도착까지 10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적은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왜 찾아야 하는지,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생각하고 때로는 공감하고 또 때로는 화를 내면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출발은 인문학이 뭐길래?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인문학이 뭐길래 요즘 그렇게 야단법석인지 함께 동행할 영화는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2014년도 개봉 작품입니다. 자, 포스터에서 보시면 조금은 넋이 나간 듯 하기도 하고 이웃집 아저씨 같기도 한 남자가 보입니다. 저 남자에게 공감하면서 우리에게 인문학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인문학은 우리한테 왜 다가왔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들 낯설지 않으시죠? 자,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저기 하얀색 옷을 입고 계신 분들과 수많은 청중이 보이는데, 어디든지 저렇게 유명하다고 혹은 잘 알려져 있다고 하시는 분이 강연을 하신다고 하면 요즘 저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입니다. 그 앞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은 저곳에 가서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그 긴 시간 동안 저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요즘 TV 매체마다 각각 프로그램 이름은 다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프로인데요. 각각 이름은 달라도 모두가 그 내용들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코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철학자 강신주의 20살 인문학 특강이라고 하는 포스터는요, 우리나라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열풍을 불어일으킨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신문에 연재되었던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고 또 강연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인문학이 뭔지, 밥 먹고 사는데 그게 무슨 도움을 주는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자, 저 위에 잘생긴 미국 아저씨는 2014년도에 세상을 등졌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분은 저 사람이 만든 애플 월드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온 핸드폰이나 또 여러 가지 기기를 젊은이들은 꼭 한 번씩 가져보기를 희망합니다. 자기들끼리의 호환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애플 월드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죠.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며 또 각종 기기들은 첨단 과학 혹은 스마트 기기의 대표 주자죠. 그런데 왜 저분을 인문학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을 올렸을까요? 저 사람이 자신이 만든 핸드폰 디자인을 하면서 그 디자인에 저 파란 눈의 외국인이 선불교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도대체 연결될 것 같지 않은 두 가지를 연결한 거죠.
이 또한 그 밑바닥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인문학이 뭔지 궁금해지고 또 도대체 나만 모르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인문학은 이런 거야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문학은 유행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은 삶입니다. 인문학이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잘 알 수 있고 왜? 그래야 인간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인문학이 추구하는 것이 유행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만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겐 필요가 없어야 하는데 인문학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왜 우리가 인문학을 모르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마치 공기가 늘 주변에 있어서 공기를 늘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인문학은 새로운 시험 과목이다.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새로운 과목이 하나 생긴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철학을 외워야 되고 과학을 대신에 역사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뒷전에 두고 있었다 뿐이지 이건 새로운 시험 과목이 아닙니다. 어쩌면 취업을 위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방법인데 그 인간의 제일 처음에 꼽히는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인문학은 어렵다? 저런 앞에서 봤던 강연을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모르고 생전 처음 듣는 철학자 이름이 많이 나오고 무슨 정신,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건 내가 사는 방식을 학문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을 조금 다르게 전문적인 용어로 바꾸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그 핵심이고 바로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인문학은 이정화가 말하는 인문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문학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듯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문학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다만 아직 찾지 않고 계시는 걸 거예요.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2014년도 작품은 벤 스틸러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과 주연을 동시에 맡은 작품입니다. 저 밑에 도로 한복판에 걸어가는 조금은 어깨가 처지고 그러나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한 젊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보통의 남자가 보이시죠? 지금 금방 길에 나가도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 중에 나와요. 특별한 사람이 돼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불행하다고 표현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잡지사의 사진 편집자예요. 그리고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삽니다. 어머니 생활비를 걱정하고 또 약간 소심하기도 해서요. 길에서 만난 자기 이상형에게 SNS 계정에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듯이요.
윙크 버튼 하나 누르고 싶은데 그것도 망설이다 결국 못 누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상상이고요. 그냥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하면 멍 때리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멍 때리기를 해요. 길을 가다가 아니면 버스를 기다리다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상이 어느 날 도전이 되고요. 그 도전이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영화를 보시고 나면 느끼시겠지만 조금은 이 남자만큼이나 평범합니다. 그런데 평범해서 더 소중한 그 소중함 때문에 가치 있는 그런 느낌을 남겨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첫 영화로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전체 영화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풀 버전의 영화는 여러분들이 좀 조용히 시간을 내셔서 주말에 보시기 권해드리고요. 오늘은 아래 보여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훌륭한 편집자님이 편집해 놓은 전체 영화에 대한 소개 버전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잠깐 영화를 보고 오실까요? 자, 여러분들 영화 어떠셨나요?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남아있는 느낌이 무엇이었든 간에 다 같이 한 가지 생각은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 그래, 잘 됐어. 맞아요. 좋아요 버튼, 윙크 버튼을 못 누르고 망설이던 그 남자가 마지막에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너무 평범한 그 모습을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봅니다. 어쩌면 그게 어떤데? 마치 우리가 아침에 엄마 나 갔다 올게. 여보 나 가. 밥은 안 먹어. 그리고 나온 집을 저녁에 나왔어. 밥은 됐어. 그리고 들어가는 집과 같아요. 너무 평범해서 글쎄 뭐 해피엔딩이 한데 뭐 그게 뭐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중간에 보셨겠지만 너무 평범한데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게 우리 집 피아노의 모서리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한 부분을 확대해서 찍어 놓으니까 한 작품이 되는 그 피아노 모서리. 내 평범한 일상, 내 평범한 삶이 확대해서 보면 너무 아름다운, 너무 가치 있는, 너무 소중한 그런 모습일 텐데 모르고 살고 모르고 지나가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제가 이런 그 어려운 거 아니라고, 인문학은 어려운 거 아니라고 해놓고 또 이런 얘기 하네요. 독일에 잘 아는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가치의 가치를 생각하라고 화두를 줬대요. 가치의 가치가 뭘까요? 가치라고 하는 거, 자, 10원짜리 동전이 10원인 것, 만원짜리 지폐가 만원인 것,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니체가 말한 것은 이게 왜 10원이고 이건 왜 만원인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요. 누가 이걸 10원이라고 했고 누가 이걸 만원이라고 했나요? 왜 이건 10원이고 왜 이건 만원이에요? 자, 여러분이 똑같이 일을 했는데 저는 일하면 10원이고 누구는 일하면 만원이래요. 왜 그런가요? 그렇게 물어봐서 답을 구하고 그 답에 대해서 내가 그렇구나.
물론 그렇구나 하면 더 좋지만 글쎄요, 정말 그런가요? 긍정하지 않더라도 물어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측정했다면 이유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면서 그 측정값에 그저 끄떡이기만 하면 그건 내 가치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긍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인문학이 그렇게 유행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우린 너무 바쁘게만 살았어요. 그동안 공기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건 너무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없는 걸 만들어서 나를 좀 편하게 만드는 방법에 몰두했던 거죠. 그래서 냉장고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만들었어요. 차를 만들어서 빨리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점점 더 빨라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길가에 들꽃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천천히 걷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자동 도어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문고리를 돌려서 문을 열었을 때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 신비로움도 잃어버렸죠. 다시 말해서 과학 문명의 속도와 내 삶의 속도가 맞아지지 않는 멀미가 생긴 거예요. 그 멀미에 대해서 반응하고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인문학이 드디어 그래, 그럼 이제 내가 나설 때인가 하고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인 거죠.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고요. 자, 어떠셨어요? 오늘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나요? 밥 안 먹는다고 하고 나온 그 집이 갑자기 그리워진다고 생각은 안 드셨나요? 어느 시인이 그랬대요.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고단하고 힘들 때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네요. 가끔은 너무 똑같고 너무 특별한 게 없어서 오늘 또 갈 데가 없네, 집밖에 없네 라고 느껴지는 그 집이 거기에 늘 있어줘서 고마운 때는 없었나요? 항상 거기에 있기만 해서 난 그 고마움을 잊고 산 건 아닐까요? 오늘 한번 그 집의 고마움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비록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자, 첫 번째 여행의 일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써볼까요? 제가 쓴 일기를 먼저 보시죠. 인문학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인문학은 고상하고 무언가를 알아야 하고 무언가를 깊이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인문학이 추구하고자 있는 것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언어학도 나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 불편하고 아프다고 하네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나서주고 싶어요. 그래서 생체학, 생리학, 의학도 나오게 되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닐까요? 자, 두 번째, 학문의 인문학에서 삶의 인문학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중세시대의 인문학은요, 리더들에게 리더로서의 길을 알려주는 전문적인 코스였어요. 그러다가 중세를 지나서 오면서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도 교양으로서의 인문학이 퍼지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인문학은 학문도 아니고 교양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인문학은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삶의 변화는 어떻게 생기나요? 앞에 월터는 상상과 또 도전으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영화 보면서 내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이건 상상이야, 현실이야? 정말 이 사람이 히말라야에 간 거야, 아니야? 앞부분에 건물이 폭파하는데 강아지를 구한 거야, 아니야? 예. 상상과 도전은 그렇게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그런데 상상만 하고 있어서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한순간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상상과 꿈을 꾸는 사람에게 어느 날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 상상의 밑바탕에 있는 게 바로 생각이죠. 마지막에 제가 쓴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삶이 나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이건 상상이 아니고 생각이네요.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을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코는 어떻게 생겼고 여러분의 입은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는 흔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가장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서 보는 모습은 대체로 타인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의 시선으로 거울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예쁘게 보여야 될 텐데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거울 앞에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진짜 그 모습이 저일까요? 어쩌면 지금 잠깐 눈을 감고 내가 떠올려 보는 나의 눈, 나의 코, 나의 입이 진짜 나의 눈이고 나의 코고 나의 입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했네? 그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언제 해야 되지? 후회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혼자 기분 좋고 들뜨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혼자 설레이기도 하고 그런 삶이 진짜 나의 삶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타인을 위해서 만드는 삶 혹은 타인과 함께 만드는 그 어떤 이상향이라고 하는 삶을 만드느라고 내 삶을 소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조금은 누추하고 아니면 조금은 평범하더라도 제 삶이 살고 싶어요. 이정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식구 또 친구 다 통틀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글쎄 100명 남짓 그 정도도 많을까요? 그렇더라도 그리고 그 100명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를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 어떤 사람은 예쁜 사람 각양각색으로 기억을 하겠죠. 그렇더라도 저는 제가 늘 생각하면서 나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오늘 뭐 했어? 라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날 여행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쳐봅니다. 피곤하지 않으셨죠? 자, 다음 여행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